시그메트릭스 23년도에 발표된 슬립스, 스파이시티 라이트 앤드 인텔리전트 스레드 스케줄링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스케줄링을 하는데 어떤 그 필요한 정보를 ML로 얻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한 논문입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스케줄러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정된 룰을 기초로 해서 스케줄링하는 그런 스케줄러들이고, 간단한 예시로는 라운드 로빈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런 라운드 로빈 스케줄러 같이 고정된 룰에 의존하는 스케줄러들은 스레드들의 정보를 볼 수도 없고 그걸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스케줄링 오브젝티브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리소스 컨텐션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간 어떤 인터랙션 정보를 반영을 해야지 좀 그게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이런 픽스드 룰에서는 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 이제 인터 스레드 통계 정보를 잘 활용해서 다이나믹하게 스케줄링하는 그런 스케줄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케줄러도 문제가 있는 게 스레드 간 통계 정보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그런 정보들을 얻기가 어려워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이제 스케줄링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타입의 스케줄러를 어떤 하나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은 지금 알 수 있는 스레드 간 인터랙션 정보가 너무 작다. 그거를 이제 논문식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 스레드 인터랙션 매트릭스가 굉장히 스파이스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스레드 인터랙션 매트릭스는 스레드 간의 인터랙션 정보를 모아놓은 매트릭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레드 1이 스레드 2랑 같이 돌았을 때 스레드 2가 좀 리소스를 많이 잡고 있어서 발생하는 캐시 미스라든가 뭐 브랜치 미스프레딕션 같은 그런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스레드 인터랙션 매트릭스의 엔트리가 뭐가 될지는 여기서 말을 해주진 않습니다. 뒤에 폴라이시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뭘 쓸지는 얘기를 해줘서 인터피어런스 말고 그냥 인터랙션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룹 스케줄링까지는 아니고 그 스케줄링 하는 시점에서 그 정보를 보고 얘는 지금 돌고 있는 스레드랑 같이 돌면 안 되겠네, 이런 거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스케줄링 디시전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TIM의 엔트리를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채우겠다는 게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이라고 협업 필터링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모델을 쓴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레드 인터랙션 정보를 프로파일링 해와서 이 TIM 매트릭스를 채웁니다. 그리고 요 중에서 빠진 정보들은 아까 말씀드린 FM으로 채우고 미리 설정해준 스케줄링 폴라이시로 이제 스케줄링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리눅스 펄프 같은 걸로 얻으면 된다는 내용이고, 이 얻어온 정보를 이렇게 채운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레드는 어떤 특정한 워크로드의 스레드를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디퍼런트 워크로드마다 다르네. 나마 3, 나마 4, 뭐 돌릴 때마다 이 스레드 길이 그건 다르겠네. 네네, 뭐 코로드 따라 정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스레드가 한번 프로파일 했잖아. 네. 그러면 그 스레드가 항상 그 일을 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 그런 보장은 사실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냥 저 매트릭스에 적힌 정보만으로만 스케줄링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알 수 없는 엔트리들을 채운 다음에 FM에 대한 설명을 좀 넘어가고, 이 FM이 선형 시간에 계산이 되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그 채운 값을 가지고 리스케줄링을 해야 하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주기적으로 트리거링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타임 인터벌을 정해줘야 하기도 하고 지금 돌고 있는 스레드를 멈춰야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런 오버헤드를 안고 갈 바에는 스레드가 스톨되거나 엑싯될 때, 멈출 때 그 스레드가 돌고 있었던 코어에서 다시 스케줄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이지하게 스케줄링을 해서 그 타임에 지금 이 코어에서 돌면 좋은 스레드를 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TIM이 아무래도 매트릭스다 보니까 좀 크기가 있기도 하고 이 매트릭스에 대한 접근이 좀 빠르고 이피션트 해야 하기 때문에 얘를 캐시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TIS 캐시라고 네, 3D 인터랙션 스태티스틱스 캐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얘를 이제 하드웨어를 좀 활용해서 L4E DRAM 캐시에 저장을 하겠다고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L4E DRAM 캐시는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128메가까지가 있다고 하고 이 정도 크기면은 대략 10,000개의 스레드 관련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TM을 가지고 네, 두 가지의 폴라리시를 가능성을 좀 제시를 했는데 하나씩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먼저 리소스 컨텐션에 있어서는 네, 레스트랩의 캐시 미스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이전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TIM 엔트리로 네, LLC 미스 값을 설정을 해서 이 리소스 컨텐션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지금 웨이팅하는 스레드 중에서 이 아이들 코어에서 돌지 못하는 스레드들을 모두 필터링 아웃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머신러닝으로 얻어온 그 값들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현재 돌고 있는 T2를 보았을 때 T2를 기반으로 이제 평균값을 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적은 평균을 나타내는 값을 그 스레드를 선택을 하면은 컨텐션을 최소로 만들 수 있겠죠.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랑 제일 적은 컨텐츠이 난다고 적혀 있었으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페어니스는 스레드가 돌아야 하는 그런 인스트럭션 수를 보면 되니까 그 엔트리로 IPC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인스트럭션 펄 사이클을 제시를 해서 마찬가지로 FM으로 채워오고 이번에는 미디엄 값 밑에 있는 그 스레드들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돌린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페어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폴라리스를 네, 제시를 했습니다. 그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엔트리의 성격이 폴스 파지티브인 경우. 아, 바로 이거 생각나. 네, 이밸류에이션은 네, 스나이퍼라고 하는 X86 시뮬레이터 익스텐디드 버전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FM에는 엑스터널 라이브러리를 써서 머신러닝을 했다고 하고 벤치마크로는 팔색이랑 스플래시2 벤치마크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16코어 세팅에서 실험이 진행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L4 캐시 같은 경우에는 16KB 설정이 되어서 이 정도 용량이면은 128개 정도의 스레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실험은 이제 이 슬리츠로 다른 스케줄러들과 비교한 건데 네, 아래 보시면은 스케줄러 종류가 나와 있고 글로벌 라운드 로빈, 워킹 스케줄러 그리고 펄커 라운드 로빈 그리고 CFS와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라운드 로빈을 1로 보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사실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스위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왼쪽이 파이스 벤치마크고 오른쪽이 스플래시2 벤치마크입니다. 이 결과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벤치마크 워크로드 결과가 좀 의미가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워크로드에서는 다른 워크로드보다 다른 스케줄러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스피드업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워크로드에 조금 더 많은 인스트럭션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시크로나이제이션 프리미티브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인스트럭션이 많아질수록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좀 더 정확해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면서 이제 스레드가 스톨 될때 스케줄링이 많이 일어나니까 좀 더 스케줄링 기회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렇게 스페이스2 워크로드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팩터라이제이션 머신과 레이지 스케줄이 이센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 두 개가 풀로 포함되어 있을 때 최대의 성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M 모듈을 얼마나 쓸지를 달리해서 실험한 결과인데 그 100%가 아닐 때는 그 남는 그 퍼센테이지만큼은 그냥 라운드 로빈으로 스케줄링하는 걸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FM 모듈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효율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FM 모듈이 이 스리츠 디자인에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레이지 스케줄의 수이타빌리티를 보는 그런 실험인데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네, 주기적으로 트리거링 하는 거랑 비교를 한 겁니다. 이 실험에서 레이지 스케줄링 기법을 적용했을 때가 가장 좋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강제로 스레드를 멈추지 않아도 되어서 리소스 낭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 필요 없는 컨텍스트 스위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